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공해의 영향과 기업의 어떤 이제 대응 방안들, 기업이 나가야 될 방향들에 대해서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서두에서 우리 1교시 서두에서도 우리 수업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가자라는 얘기입니다. reduce, reuse, recycle. 그래서 요즘 굉장히 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재활용을 우리 잘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좀 굉장히 좀 잘못돼 있어요. 저차원 수준에서 이제 리사이클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에서 이런 이제 재활용 물질들을 가져다가 써야 되는 이런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났었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이제 리사이클을 좀 더 강화되어지게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귀찮아도 좀 더 환경을 생각해서 우리 잘하자. 저도 저희 집에서 제가 이 재활용 쓰레기를 버립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택배 많이 오잖아요. 택배 붙어 있는 어떤 이제 그 비닐 테이프죠. 테이프 다 떼가지고 쓰레기 봉투에다 다 넣고요. 박스는 최소화시키고 또 비닐은 또 비닐대로 또 이제 또 분리수거를 하고 또 음료수병에 붙어 있는 어떤 그 비닐을 다 떼가지고 또 그건 또 비닐에 또 다시 재활용을 하고 음료수병 또 유리도 또 플라스틱도 또 플라스틱 뚜껑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또 투명한 이 PT병 같은 경우는 투명한 것으로 따로 버리고요. 색깔이 있는 것은 또 색깔이 있는 PT 재질은 또 따로 버려야 되죠. 그것도 이제 분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환경 악화로 인해서 환경 정화 비용에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잠깐 살펴보면요. 1992년 세계은행 이제 세계 개발 보고에서 이제 나타난 보고가 되어진 내용인데요. 저소득 49개의 총 8억 4,600만 명 인구, 그래서 GNP 감소가 있을 수 있다. 환경 정화 비용이요. 환경 악화로 인해서. 그래서 인구 증가, 산림, 목초지, 경작지의, 광범위한 노화를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산림을 이제 이제 황무지에서 이제 산림이 이제 꽉 들어차져 있는 어떤 이제 산림 녹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인도네시아 정부의 어떤 이제 강한 의지가 있었대요. 인도네시아 하면은 뭐 열대우림이기 때문에 뭐 산림, 뭐 풍부하지 않냐?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이제 개발들을 통해 가지고요. 또 이제 벌목을 주요 업으로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산림을 울창하게 하는 이 사업에 일본과 이제 노르웨이가요, 지원을 해가지고 약 1경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일본과 노르웨이가 산림을 울창하게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는데 실패를 해요. 여기에 우리나라가 가서 성공하는 케이스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이제 굉장히 이제 이슈화되어진 케이스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1960년대까지 일본의 어떤 식민지 그리고 한국 전쟁 등으로 해서 완전히 온 국토가 황폐했었잖아요. 산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산이 많은데 산에 나무가 없어요. 황폐해져가지고 전쟁으로 해서 뭐 타고 또 이제 벌목해서 또 사용을 하고 그런 거 없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뭐 산림청이 이제 들어서면서 우리 이제 4월 5일이죠. 4월 5일이 이제 그 식목일이잖아요. 식목일에 바로 이제 그 나무 심기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이제 세계 4위 정도 4대
조림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4대 조림 국가. 뭐 영국, 독일, 우리나라,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또 한 나라는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4대 조림 국가로 해가지고 정말 이 산림 이 조림을 잘 육성한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이제 예전에는 무분별하게 좀 많이 심었어요, 나무들을. 그러다 보니까 나무와 나무의 간격이 너무 좁다 보니까는 요즘에는 이제 벌목을 하고 다시 이제 조림 사업을 다시 좀 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쾌적한 환경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잘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이제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참여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이제 성공한 케이스들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이제 환경 악화가 중대한 이제 경제적 비용을 일으키는 것을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 이래 바로 이제 성장한 이제 세계 경제와 이제 26억에서 55억으로 인구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생물학적인 시스템의 용량 또는 자연 시스템의 폐기물 처리 능력의 한계를 돌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급속도 증가요. 인구의 급속도로의 증가는 뭘 의미할까요? 생산 시설의 급속도의 증가라고 표시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생산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만큼 많아졌고, 생산에 필요한 사람이 증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구도 증가했고, 그에 따른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사용하는 인구들이 증가했다는 거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해 발암물질 처분소를 정화하기 위해서 대략 이제 한 7,500억 달러 연방 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이제 몇십 년이나 걸친 이제 무책임한 투기 결과로 유해 발암물질을 버리는 곳이 이제 700개소. 그래서 정화 비용만 약 30억에서 60억 달러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된다고 하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사용 후 발전소 부지 내의 냉각수 풀장 이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콜로라도주의 이제 로키 후락치나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사바나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핵 병기 제조 시설이 이제 정화 비용이 약 2천억 달러에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원자력의 이제 청정 에너지이긴 한데 원자력을 통해 가지고 나타난 이 부산물들이 핵 폐기물들이 또 있죠. 자,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이제 건강에 미치는 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오존층이 이제 파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외선량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해 화학물질의 이제 방사능에 의한 대기, 물, 토염의 오염 등을 통해서 인간의 건강은 악영향을 미치고 의료 비용이 증가를 하게 되어졌죠. 우리 인간이 겪게 된 어떤 이제 전염병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이 농촌 사회에서 비롯된 것보다는 도시 사회, 곧 도시의 인구가 밀집하게 되어지면서 곧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지다 보니까는 이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제 비위생적인 환경들이 바로 이제 감염병, 전염병의 원인들이 되어졌거든요. 전염병의 원인들이 되어졌는데 이런 것들처럼 지금 우리 이제 코비드19의 사건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이제 어떤 이제 전염이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환경오염의 하나의 요인은 아닌가라고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WTO나 이제 유엔 환경 계획에서는 공동으로 이제 정리한 이제 도시의 대기질에 관한 평가 보고서에서요. 전 세계 6억 2,500만 명의 사람들이 화석연료 사용에 의해서 유해한 정도의 산화 유황들이 노출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연구한 것을 보면 이제 대기 오염은 건강 비용의 증대와 생산성 저하를 통해서 미국 연간 40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하고요. 불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중공업지대의 주변 주민의 천식률이 다른 지역의 9배, 피부질환의 7배,
간장병의 4배, 신경계 질환 3배가 높다라고 이제 나타났고, 러시아에서는 화학, 유기물질에 의한 오염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가공할 만한 피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28%가 선천성 이상 증세를 보이고, 음료수의 2분의 1, 식량 공급의 10분의 1이 오염되어지고, 학령기 아동의 55%가 간의 건강 문제가 이상 징후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제 환경으로 해서 나타나는 각국들의 이제 보고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국제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제 첫 번째로 지구 온난화입니다. 대기 중에 이제 탄산가스가 이제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온도가 이제 매년 0.3도씩 상승하고 있어요. 여기에 좀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제 탄산가스의 증가가 지구의 이제 열 흡수량과 발열량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면서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석탄이나 석유,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가 이제 바로 이제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대기질의 어떤 온도, 대기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보면은 우선 동력 장치, 우리 자동차죠. 디젤 휘발유 같은 이 자동차들, 또 부식 농업 방식의 영농 활동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논밭, 태우고 하는 거, 요것도 이제 다 포함이 됩니다. 매립장에 보내질 경우 이제 메탄을 발생시키는 폐기물 자재를 사용하는 경제 활동들, 프레온 가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절약적인 물류 시스템을 그리고 이제 오피스 빌딩이라는 운영을 기피하는 경우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어지고, 제품 디자인이 실패하는 경우들, 좋지 못한 설비를 보존하는 경우들, 경영 활동의 이제 실패, 잦은 출장으로 인해서 연료 소비를 증가시키는 행위들. 요즘에 오히려 대기의 질이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사회 활동이 줄어들게 되어지면서 오히려 대기의 질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오존층 파괴죠. 지표면에서 이제 약 10에서 15km. 그래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질소, 산화물 등이 햇빛과 결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1966년 영국의 남극 탐사팀 이제 남극 오존층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식물의 엽록소가 감소하고 광합성 작용이 억제돼서 사람이나 동물의 암 발생률이 증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프레온가스, 비행기 자동차의 일산화탄소, 할론 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지구 온난화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는 것도 또 오존층 파괴죠. 또 여기 비산림화, 벌목, 도로공사, 댐건설, 개간산업 등으로 많은 산림을 파괴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이제 우리 이제 그 지구의 허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도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는 거예요. 벌목하고 도로공사, 댐건설, 개간산업 해야지 산업화, 인간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인 거죠. 또 아까도 얘기했죠. 인도네시아도 열대 우림이에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파괴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자, 또 하나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과자, 라면, 빵 이런 거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에서 사용되어지는, 과자나 이제, 과자류 라면, 이게 이제 기름으로 튀기잖아요. 튀기는데, 이 튀기는 기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식용유가 아니라, 열대 작물에서 이제 만들어낸 열대 그 작물 아시죠? 이제 팜나무죠. 팜나무에 이제 정말 이제 수박보다 좀 더 큰 정도의 열매가 달리는데, 거기 이제 팜나무에서 만든 그 열매를 짜내면은 팜유가 만들어지는데, 이 팜유가 대부분 과자라든지 라면류, 튀김, 아주 보편화되어져 있는 튀김류에 사용되어지는 기름이 팜유예요. 근데 이제 이 팜나무를 이제 그 열대지방에서 이제 우리 이제 알고 있는 동남아 지역 이쪽에서 굉장히 이제 플랜테이션 농업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심어요. 그런데 이게
팜나무를 만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이제 물이라든지 영양분을 다 흡수한대요. 그래서 팜나무의 팜 열매, 그 팜유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 팜나무를 심는 것 자체가 오히려 비산림화를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팜유를 많이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팜유 섭취가 바로 이제 우리 이제 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950년대 산림 면적 지표면의 4분의 1, 매년 연구에서 1.5배 정도의 크기 산림이 벌목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적도 지역 산림에 계획 관리되지 않고 벌목된 나무 원목을 사용하고 있다. 아까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성공한 사례가 뭐냐면요, 이 벌목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이제 내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산림청에서 했었던 것이 뭐냐면은 각종 이제 법과 규제들을 만들어요. 벌목을 하지 못하게, 그리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경제 활동을 또다시 또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의 지역에서 함으로써 바로 이제 성공한 케이스로서 이제 대표적인 어떤 결과치라고 좀 볼 수가 있다. 결과물들이에요. 그들의 어떤 이제 벌목을 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어떤 경제 활동 주체들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죠. 자, 댐이나 광물 채취, 도로 건설 등 목적으로 이제 적도 지역의 산림들이 파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들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다음으로 이제 산성비, 빗물의 이제 산도가 5.6 이하, 오늘 이제 6 이하인 것을 이제 뜻하는데, 공장 등에서 이제 배출되어지는 이제 오염물질과 자동차 이제 매연 등으로 통해 가지고 이제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대기 중에 머물다 비가 내려지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림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시고 토양을 산성화시키는 것이죠. 이제 조그만 이제 하천들, 어떤 이제 호수들 산성화에 이제 어류들이 감소할 수가 있겠고, 이제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산성물질이 또 배출된다는 겁니다. 자, 발생 원인들이 이런 거죠. 화석연료, 공장에 또는 이제 열병합 시설들, 육상수송, 육상수송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이게 자동차죠. 그죠? 비효율적인 빌딩 관리들, 그리고 이제 뭐 비효율적인 어떤 장비, 수송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이제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주요한 원인. 자, 또 이제 엘니뇨, 라니냐 들어보셨죠? 엘니뇨 이제 남미 이제 페루만에서 태평양 해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983년 이제 미주와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아프리카 지역, 호주에서 이제 한발이라든지 열파가 일어났고, 이제 꽃이 피는 시기가 이제 바뀌는 거죠. 해수면의 온도가 2에서 5도 정도 상승하고, 이제 흉어로 인해서 이제 사료 시장이 이제 타격을 입고. 자, 그리고 라니냐. 적도 부근의 표면에서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미국 중부 지역에서 이제 가뭄과 혹한일이 일어나는 모습들. 얼마 전에도 이제 일어났잖아요. 미국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텍사스 지역에 눈이 내리고 어마어마한 눈이 내렸죠. 자, 그래서 이것의 4년 주기로 일어나서 이제 순환 결혼에 이제 1에서 2년간 영향을 미친대요.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면서 이것이 바뀌려면 1년이나 2년 동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 생태계가 제자리를 잡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환경오염 규제 제도라든지 기업의 대응 전략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이제 환경은 인위적인 환경들, 또 자연적인 환경들이 있죠. 자연적인 환경들에서 주요하게 좀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제 인위적인 어떤 기업 활동들을 뜻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경제, 기술, 정치, 사회적인 환경들, 그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인위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으로써 이 시장에
기업 경영에 있어서 시장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또는 소비자 이제 욕구에 부합되는 기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또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바라보고 이 환경에 따라서 변화에 대응을 하고 이 대응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욕구가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게끔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내야 된다는 것들이겠죠. 자, 소비자의 욕구 변화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될까요? 바로 환경, 우리 또 지금까지 많이 다뤘었던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이제 경각심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포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경영의 중심적 과제가 내부 지향에서 외부 지향으로 양에서 질적인 경영으로 변화하고 있다. 자, 이래서 이 규제라든지 규제 정책이라든지 제재 정책 또는 경제 유인 정책들을 우리들이 환경 정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환경 보호 전략들을 이제 만들어 갑니다. 곧 기업의 이제 반응이 이제 효율적인 측면에 이제 중점을 두어 가지고 윤리성이라고 하는 문제는 대부분 책임 회피하는 기업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친환경적인 경영 전략들은 환경 친화적인 기업의 혜택들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효율성과 윤리성에 대한 측면들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고 환경 친화적인 기업들에게 더욱더 효율성과 윤리성들이 더욱더 이제 배가가 되어지는 모습들로 전략을 꾸려나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규제를 하는 제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적인 규제와 경제예요. 경제는 뭐 돈이죠, 돈. 자, 행정 규제는 이제 처벌이에요. 그래서 행정명령, 개선명령들, 조업 중지, 시설 이전, 폐쇄, 그리고 이제 총량 규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수도권 지역에는요 공장 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뭐 그것도 이제 어떤 정권에 따라서 풀었다가 뭐 다시 이제 규제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공장의 총량이 결정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이 뭐 지방으로 이전을 하면 하나가 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수도권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수도권에도 이런 이제 총량 규제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우리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보게 되어지면 범칙금. 자, 사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 또는 이제 정부가 먼저 그 원인을 찾아서 제어를 하는 것을 뜻하겠죠. 자, 행정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있고요. 재활용 의무 부과제도, 경제규제로는 오염유발 부담금제도, 그리고 이제 폐기물 예치금, 그리고 배출 부과, 그리고 제품 부과, 오염 배출원 거래제도 등이 이런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측면들이다. 자, 먼저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개발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뜻해요. 자, 우리가 사는 곳에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어떤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와 같은 것들이 들어선다고 하면은요. 이런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은 교통 영향 평가를 많이 해요. 대형 마트가 들어서고 대형 백화점이 들어서면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정체가 될 수가 있겠죠. 정체가 됨으로써 나타나는 그 지역의 일시적인 어떤 이제 환경 오염, 대기 오염이라고 하는 측면들만 바라보면은 대기 오염과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원활하게가 아니라 한 곳에 국한적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자, 우리 이제 자동차를 보면 요즘에 스탑 앤 고 시스템들이 많이 달려져 나와요. 곧 신호등에 대기라고 했을 때 자동차가 자동으로 시동을 끄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떼면은 시동이 켜져서 출발을 하고 하는 모습들이 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환경 영향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업의 이제 개발 사업들을 하면서 그래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발 사업들,
제가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한 것은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도 있다. 자, 그래서 평가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미국에서 국가환경정책법을 제정하면서 처음으로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하면서 이제 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따로 제정해서 본격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재활용 의무 부과제도. 이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곧 생산자 책임 원칙에 따라서요. 1992년부터 예치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보완 개선을 해가지고 자원재생공사가 관리 주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재활용 의무 대상 품목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4대 포장재,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여기에 5개 제품, 타이어, 윤활유, 전지, 전자제품, 또 형광등 등 총 18개 품목으로 해가지고요. 이런 재활용 의무 부과제도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재활용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생산자에게 미리 재활용 부과금을 부과해가지고 실시하는 재활용 의무 부과 제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사전적으로 하는 이제 경제 오염 유발 부담금 제도. 그래서 오염자 부담 원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곧 1972년 OECD 이사회에서요. 가맹국가에 이제 공고한 원칙인데요. 이 환경 자원이나 합리적인 이용과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 무역이나 투자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오염 방지에 필요한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염 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오염을 시켰을 때는 오염 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환경 보건, 피해자 구제, 오염 회피 비용까지 오염원을 만든 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폐기물 예치금 제도. 92년부터 가전제품, 합성수지 제품 등 환경오염원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상 품목의 이제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폐기물에 대한 어떤 예치금을 미리 받아두는 제도다. 환경부가. 또 배출 부과 제도가 있고요. 그래서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환경부가 물리는 일종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산소 요구량, BOD 등 수질 분야 13종, 아황산가스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악취까지 포함해서 18종. 자, 또 하나 오염 배출 거래 제도. 요거는 97년 도쿄 의정서에 따라 가지고요. 38개국 선진국에 한해 이제 이런 거래 제도가 있습니다. 곧 배출량 한도가 오염 배출, 탄소가스 있죠. 탄소 배출량을 국가들마다 정해놔요. 국가들이 이제 뭐 기업의 이제 규모라든지 기업의 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정하고, 그리고 개별 기업들마다 탄소 배출량을 정해요. 그 다음에 A국이 한도를 넘었어요. 그러면 B국이 남은 배출권들을 사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탄소 배출을 거래하는 거래소가 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많이 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기업이 덜 했어요. 그럼 A 기업이 B 기업에 있는 탄소 배출권을 사올 수 있어요. 이러한 이제 거래 제도들이 있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도국 이 배출권을 선진국들이 구입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오염 배출원이 줄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점들이 있죠. 자, 환경 규제 이제 대응 전략으로 현재적인 측면들,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 미래, 그리고 이제 기존 사업, 이제 창조적인 대응 이렇게 해서 나눠봤습니다. 신규 사업 분야를 보면 현재 규제로 이제 환경 오염 방지 산업에 진출을 하고요. 방어적 대응을 한다라면 기존 사업에서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능동적으로 한다라면은 의사 결정에 있어서 환경 문제를 이제 기업 내부에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겠고, 자, 미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요, 신규 사업에는 환경 사업이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아이템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기존 사업에서는 창조적 대응을 하게 되어지면은 미래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보고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대체 계획들을 마련해보는 어떤 이제 그 새로운 어떤 신산업으로의 변화들을 좀 또는 이제 뭐 기존 산업에서 영역에서의 변화들을 꾀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업 차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이제 환경 대책들을 이제 기업의 이제 위기 상황과 환경 사고를 막을 수가 있고요. 기업의 이 자산을 보호를 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것을 이제 범위를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보면은 공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오염원들에 대한 대책들을 좀 필요로 하고요. 이제 공장 신설에 따른 오염 방지들, 제품 사용의 오염 방지들을 하고 폐기물 배출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어떤 이제 변화상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제 연구와 보고들이 필요하고 산림 녹화 운동들을 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용수라든지 에너지 절약들을 해야 되고, 우리 집에서도 이제 뭐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뭐 매출, 뭐 염화불화탄소 등 사용 금지라고, 우리 이제 기업 내부에, 프로그래머, 특히 시스템화 시켜야 되겠죠. 자, 참고 자료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해방지 이제 녹색 상품들. 우리 이제 여기 있죠? 환경 마크. 더 맑게, 더 푸르게. 여러분들 요 마크가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이 우리 환경이 더 이롭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세제 같은 거 있죠? 세제 같은 거를 구입을 할 때 요 마크가 환경 마크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좀 구매를 하는 것도 환경 오염을 줄이는 주요한 이제 어떤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폐기물 배출 억제 이제 바젤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지구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병원성 폐기물들 같은 경우들 그리고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나오는 물품들 있죠? 뭐가 있을까요? 전자 폐기물 제품들 있죠? 전자 폐기물이라고 선진국에서는 보는데 후진국에 가면은 뭐 고쳐 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선진국에서 이런 이제 후진국들에게 국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후진국에 가면은 그것을 고치는 어떤 인력, 엔지니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폐기물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컴퓨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물질들을 찾아보면 어떤 소수의 금과 같은 것도 이제 그러면 컴퓨터, 그 기판 같은 게를 태워가지고요. 거기서 금을 채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아프리카 이제 가나 같은데 이 폐기물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수도인데도 불구하고 해안가에 뭐 시커먼 연기가 아이들이 그곳에 태우면서 그곳에 금을 채취해. 그럼 아이들은 뭐예요?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를 먹고 살려고 하지만 길게 장수는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환경 호르몬에 엄청나게 노출되어가지고. 자, 이런 것들. 또 이제 자연휴식연제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뭐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립공원 등을 지정해서 3년간씩 이제 출입 금지를 통해서 생태계 보호 파괴를 이제 막는 제도들 있고요. 또 우리 그린벨트, 이것은 영국에서 처음에 출발했어요. 그래서 도시 주변의 녹지를 이제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면서 우리나라는 1971년도에 이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자, 여기 비오토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안 들어보셨죠?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요즘 우리 이제 그 터널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에코브릿지 이런 거 보셨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도움이 되는 이제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인공 습지까지도 만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일본, 미국 등 비오토프 조성이 활발하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천 유식연제 있고요. 또 이제 그린벨트 말고도 블루벨트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한려해상 공원이 있죠. 이런 곳에서도 블루벨트.
자, 지구환경 대책을 통해서 나온 것이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입니다. 이것은 이제 염화불화탄소, 오존층 파괴 물질 있죠?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한 논의를 한 것이 이제 몬트리올 의정서 1987년에 그래서 89년 1월부터 발효가 됐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기후변화 협약 있죠? 그래서 이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92년 이제 그 리우 회담에서 이제 출발을 해 가지고요. 뭐 교토 의정서를 통해 가지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세계 9위 또 11위 9위 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위, 9위, 10위 여기에서 온실가스 탄소 배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 뭐 우리가 뭐 적게 배출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굉장히 많이 배출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 그래서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87년 유엔 환경 계획에 의해서 생물종 보호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고요. 92년 158개국 대표가 서명을 함으로써 이제 모든 생물종과 이에 따른 어떤 이제 생태계, 생물이 지닌 유전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물 다양성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자료는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 제가 이제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왔습니다. 기업의 이제 환경의 영향이 이제 평가하는 데 있어서 9가지 항목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산 공정 흐름도, 그리고 입지, 환경 사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도 봐야 되고, 환경 관련 활동들,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상황, 그리고 투입되는 연료 및 에너지의 양, 그리고 유독물질 사용 현황, 공장 이외의 장소, 그리고 환경 대응 정책 등에 대해서 기업이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는 대외적인 어떤 평가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항목들이에요. 자, 이래서 우리 이제 우리 기업에서 이제 환경 담당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개인들, 우리 이제 윤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윤리, 그리고 윤리 경영 시스템 마찬가지로 우리 개인의 어떤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의미들, 그리고 이제 기업 내부에서 어떤 환경에 대한 어떤 이제 각별한 관심, 그리고 환경 담당 부서와 같은 어떤 시스템화, 감시와 사고에 대한 대응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죠. 자, 그래서 환경 논리에 대해서 이제 세계화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이제 대규모 이제 연구 분석단 구성이 되어진 것이 요청이 되어지고 있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단체들도 있잖아요. 뭐 그린피스와 같은 단체들도 있고, 또 이제 환경 논리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이제 그린 라운드에 대한 대응한 기업의 전략적 대책이 시급하다. 자, 그 이전에 우리들 개인들의 윤리적인 측면들, 그리고 우리 개인들이 갖춰야 되는 환경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인 문제이고, 우리 이제 기업들 또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함께 가야 된다. 자, 1교시 토론은 그냥 지나갔고요. 2교시 토론은 우리 한번 이제 이번 시간에 들었던 수업의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느낀 점들 있겠죠? 환경 보존을 하고 오염을 시키지 않는 것,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떠할까요?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들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